안녕하세요. 8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더니 진짜 비가 하루 종일 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피해 없이 괜찮으신가요? 꼭 이렇게 비를 보고 있으면 가끔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사연을 꼭 한 번쯤 보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시댁 이야기는 맞지만 또 시댁 이야기는 아닌 이야기여서 길 수 있음을 주의합니다. 저는 결혼 18년 차가 되어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말 그대로 은행원이었죠. 남편도 은행원이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남편이지만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서 데이트 하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자기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시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제가 근데 어떻게 믿겠어요? 아 그러냐고 좋으시겠다고 하고 그냥 그 한 번으로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되게 우직한 면이 많아서 제가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맨날 제가 좋아하는 밥집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자꾸 여기로 가자고 하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여기 가면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해서 그때 결혼을 생각했죠. 이렇게 인연이 운명이 돼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꼬리내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둘이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말이 아마 딱 맞겠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때는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 이혼은 여자에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네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는 저는 참 많이 생각이 변했어요.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댁 이야기는 맞지만 시댁 이야기가 아닌 사연이죠.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닌 저희 형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당했지요. 저희 남편은 위로 형과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가씨죠.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지라 둘이 참 잘 지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형제 관계가 이렇게 좋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 물론 아주버님과 참 잘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아주버님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터라 자주 한국에 없으셨고 저희가 결혼을 말씀드리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희가 첫 결혼이었기에 아주버님이 저희 신혼살림을 꽉꽉 채워주셨어요. 냉장고부터 TV랑 세탁기까지 풀세트로 맞춰주셔서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감사하죠. 그렇게 저랑 남편은 아가씨와도 시부모님과도 참 잘 지냈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남동생만 있거든요. 남편도 남동생이랑 정말 친해서 형이랑 동생같이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시댁으로 저희를 다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가보았더니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특히 아버님, 어머님이 아주버님 결혼을 너무 바라셔서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아가씨도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유쾌한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아주버님이 저를 부르네요. 네, 아주버님 너무 축하드려요. 하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린 여자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뭐가 중하겠냐고 깍듯이 형님으로 잘 대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도 아주버님이 너무 착하셔서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아주버님이 지금 형님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한껏 들떠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그때 형님이 대뜸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가씨가 사실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부모님이 아가씨 케어를 다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가셔야 하면 저도 동생처럼 아가씨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많이 와 있고 해요. 아픈 곳이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피부가 조금만 햇빛을 봐도 안 돼서 밖에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심한 병이라 몇 번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특히 여름이나 더운 날씨에는 아가씨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피부가 심각하게 올라와서요.
또 심장 쪽도 많이 약해서 꾸준히 병원이랑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다고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알았네요. 그래서 아가씨가 많이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저랑 있으면 또 가족이랑 있으면 참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아가씨는 언제까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일을 안 하세요? 라고요. 다들 가족들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서 계속 함께 살 생각이라고요.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 노후자금이라 아가씨가 혹시라도 더 아프게 되었을 때 그런 병원비들도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결혼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저나 남편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아픈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곧 가족 될 텐데 싶기도 하고요. 어른이 다 알아서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또 그럼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땐 누가 아가씨를 맡아요? 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가씨가 막 눈물을 훔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에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정말 오랫동안 교직 생활에 계신 분이세요. 이제 은퇴하셔서 노후 준비도 다 하셨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아가씨 앞으로 경기도 쪽 신축 아파트도 하나 해놓으신 상태이고 충분히 아가씨 정도는 케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형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남편도 많이 속상해했어요. 집에 와도 아주버님이 아가씨한테 엄청 많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형님이 아이를 가져서 빨리 결혼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니 뭐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흐르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형님은 그때도 참 예민하셨던 건지 보통 결혼식에 가면 도와주는 이모님이 있으신데 이모님이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보기에 다 제가 민망했어요. 그 형님네 가족들은 원래 그런 애구나여서 였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정말 형님이 자기 결혼식에 친구들이 좀 덜 왔나 봐요. 그랬더니 울고 친구들이 많이 안 온 게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저희 잘못인가요? 왜 자꾸 저희를 붙잡고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뭐 아주버님이 가서 선물을 사준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달래서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둘은 신혼여행 갔어요. 저희도 집에 오고요. 그냥 참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많았지만 시댁 앞에서 형님 이상하다고 흉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조용히 있었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거죠. 아주버님 결혼을 가족들이 모두 다 바랬고 또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도 하고 맞춰주자고 저희 가족끼리 다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런저런 사람이 있겠지 싶기도 하고 저도 아기가 있어서 예민해지신 거구나 싶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흘렀을까요? 형님이 출산하고 좀 잠잠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죠.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한 게 시할아버지의 할머니 제사를 그냥 제사로 지내지 않아요. 그냥 그 주에 함께 산소에 갔다 오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만들어서 제사에 올린 후 바로 가족끼리 식사해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에 일찍 출발해서 산소도 가고 맛있는 음식이나 카페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이번에는 제사에 못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차 타기가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형님네는 못 오고 저희는 집에 와서 어머님이랑 저랑 아가씨랑 음식을 만드는데 저는 되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어머님 아가씨랑 음식 만드는 게 즐겁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 게 처음이라 사실 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들렸네요. 형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없이 왜 왔을까 싶어서 여쭤보니까 오자마자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대요. 아가씨한테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휴지였나? 우산이었나? 그거를 던지는데 진짜 아무리 제사를 참석 안 한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때 저도 화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했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아가씨 일로 아주버님이랑 트러블이 많았나 봐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혹여라도 돌아가면 아가씨를 늘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셨고, 형님은 내가 왜 그래야 하냐, 저희 남편에게 맡겨라 라고 하고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형님이 찾아온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희 아가씨가 정말 아기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약해서 그러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카가 태어나니 아가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아가씨가 한번 아기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나 봐요. 당연히 아주버님은 언제든지 오라고 했고, 아가씨가 그럼 날짜를 잡고 언니한테 말해달라고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기 보러 가는 당일날 저한테 아기 선물 뭐 사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골라줬었거든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고요. 아주버님네 집에 딱 갔는데 새언니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하고 오늘 놀러 가기로 해서 언니 줄 간식이랑 아기 선물도 샀다고 열어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형님 하는 말이 더 가관이네요. 정말 아직도 분통이 안 풀려서요. 아가씨, 미안한데 우리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아가씨 피부병에 옮기면 어떡해요. 미안한데 다음에 아기 크고 올래요? 라고 했대요. 그러고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한참을 서 있던 아가씨는 울면서 집에 왔나 봐요. 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주버님이 전화를 한 거죠. 형님이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아가씨가 걱정돼서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아가씨가 그런 일을 당한 걸 안 거예요. 그 일로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한테 엄청 뭐라고 한 걸로 알아요. 그럼 뭐예요? 형님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다가 둘이 싸워서 형님이 시댁으로 온 거였어요. 왜 아가씨 때문에 자기네들이 싸워야 하냐면서 따지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시냐고, 오늘 제사인 거 모르시냐고 하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그게 동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앞에 가서 형님 뺨을 세게 한 대 쳤어요.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요. 그리고 말했어요. 야, 네가 형님이어서 아주버님 와이프라 그나마 너를 사람답게 대해줬는데 너는 정말 사람이 안 됐다. 어떻게 너는 조카 보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내칠 수가 있니? 라면서 그 뒤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형님이 난리를 쳤거든요. 어머님도 제가 그럴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형님은 울고 불면서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어머님께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형님이 이러시는 걸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요. 어머님은 괜찮으셨고 어머님도 그제서야 형님한테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요.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왜 자기가 아가씨까지 챙겨야 하며 뭐 틀린 말 한 거 있냐면서 그러는데 진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시아버님이 그러시네요. 이제 둘 다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서로 각자 잘 사는 거 알았으면 되었다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싸우지 말고 지내라고요. 더 이상 큰아들 큰며느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더 엉엉 울면서 자기가 맞은 사람인데 왜 동서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냐. 제가 그렇게 밉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때 아주버님이 와서 형님 보고 빨리 가자고 나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울면서 제사한 건 뒤처리는 다 하고 남편이랑 나왔어요. 처음에 저도 제가 이렇게 형님을 대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힘이 생겼는지 이렇게 더 이상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둘이 정말 많이 울었네요. 남편은 자기 형이랑 동생이랑 불쌍해서 울고, 저는 아가씨가 불쌍해서 울고요. 물론 아주버님도 너무 불쌍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란 거 알고 만난 건지 이제야 알게 된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사람은 살아가면서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님은 그 도리를 지나쳐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달 정도가 그냥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가씨도 그 일은 조금씩 있는지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고 지내다 이제는 나와서 이야기도 곧잘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죠. 나중에 저에게 아가씨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도 속상하게 만들고 오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런 아가씨를 저는 꼭 안아줬어요. 아주버님은 그 뒤로 연락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 뵙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랬겠죠. 그러고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사실 형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잊어왔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소식 하나를 전해오시네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참 끝까지 그 형님은 형님다웠네요. 바람을 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랑 그 뒤로 엄청 자주 다퉜대요. 아기가 있어서 그나마 어찌저찌 살았는데 형님의 아기가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니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그러다가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랑 양다리라 했나봐요. 근데 더 반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조카가 저희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셨나봐요. 근데 형님을 너무 사랑했고 또 아이를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생각해서 자기만 입 다물면 된다고 생각하셨나봐요. 형님은 그 남자랑 사귀다가 임신한 걸 모르고 이제 아주버님 만나서 아주버님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자기도 알았겠죠. 그 기간이 틀리다는 걸요. 물론 그 남자도 임신한지 모르고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고 해요. 형님은 적반하장으로 아주버님이 모를 줄 알고 막장으로 산 거죠. 처음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아주 싹싹 빌더래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지. 네가 지금 집을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시댁에도 자기가 잘하고 더 이상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요. 지금까지 키운 점을 생각해 달라고 했대요. 그냥 아주버님이 한성깔 하시거든요. 그 뒤로 형님네 부모님 불러서 이야기하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대요. 아이는 두고요. 아주버님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지금까지 꼭 피를 나눠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짜 저희 아주버님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원래도 올고좀 부진이신 건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한테 아빠라고 한 순간을 잊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형님이랑 헤어져도 아이랑은 못 헤어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양육권을 형님이 안 뺏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빌미로 이혼하기 싫은 건지 양육비를 받고 싶어 저러는지 아주버님은 그 소식을 어머님 아버님께 많이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가씨도 참 많이 울고요. 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이혼을 하고 아이는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집으로 더 이사가서 아가씨의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조카랑 이렇게 5 식구가 살아요. 조카는 심심한지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랑도 잘 놀고 또 엄마를 잘 안 찾는 게 참 안쓰럽더라고요. 왼쪽 교섭권은 있어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이 엄마한테 보내주고 아주버님은 오시더라고요. 그럼 그 형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바람피는 남자가 떡하니 결혼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지금 밤 미쳐서 산다고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참 신기하네요. 저는 저번에 한번 백화점에 갔다가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걸 봤는데 그냥 쌩까고 왔어요. 형님도 절 봤을 것 같은데 또 마주쳤다가는 제가 또 때릴까봐 그랬는지 저를 보고 그냥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뭐 가족도 아닌데 참 저기서 궁상 떠는 모습을 보니 잘됐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밟아놓고 멀쩡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헤어지고 난 후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조카가 벌써 훌쩍 커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아가씨가 정말 영어도 잘해서 조카 영어도 알려주고 엄청 챙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아빠를 또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이라 밤에 아빠를 기다려서 같이 자곤 한다네요. 저희 가족은 가끔씩 이 일을 떠올리면서 그날의 아픔을 서로 나누곤 해요. 정말 같이 울다가도 웃다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그런지
아가씨도 어머님도 아주버님만 볼 때면 늘 마음 아파하세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맨날 허허 웃으며 이제 결혼은 2번 다시 없다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을 보니깐요. 남편은 한동안 형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지 안 피던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뭐라 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또 금방 형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란 게 꼭 운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피를 꼭 섞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일로 전 가족은 그냥 피가 섞이지 않아도 꼭 무언가 줘야 돌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가족은 그냥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형님이 더 좋은 분이었으면 더 행복했겠지만 그때라도 알아서 이제는 우리 아주버님이랑 조카가 더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 가족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 제주에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했었는데 몸도 많이 나아져서 이번 저희 가족 모임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서 함께 제주도에 3박 4일로 가기로 했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중 가장 신난 건 아마 저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요즘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